안녕하세요. 글로벌 캠퍼스 한어파트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13단원 일치 화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에 시제 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시제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에 시간의 문제에 대한 걸 다루는 거죠. 그래서 말 속에 언제 한 건데 사건이나 행동을 언제 한 거냐를 다루는 부분이 시제인 거죠. 자, 볼 때 주절의 동사가요. 현재나 현재 완료, 미래 이런 세 가지 경우일 때는 그 종속절 부분이 내용에 따라 모든 시제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고 한다면은 내용에 따라서 과거나 과거 완료만 가능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밑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 현재 시제 그는 말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 보면은 he says 여기까지죠. 또 요렇게 he says라고 된 부분을 보면은 he가 주어고 says가 동사인데 이 지점이 이 says가 현재 시제로 쓰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 현재 시제로 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at 이라고 말이 되어지는 지점에 that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묶어보면은 자, 지금 요 뒷부분은 문장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that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문장을 길게 넣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 들어간 요 문장 속에 요 문장 속 시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 부분은요, 엄청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레포트를 연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검토한다, 지금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은 지금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말을 언제 하느냐, 근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한 시제가 요 뒷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그 두 번째 줄은 보세요. studied로 되면은 내가 보고서를 검토했다, 과거에 했다라고 그가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has studied로 해서 그가 검토해왔다, 현재 완료로 말해도 문제가 없죠. 해왔다라고 그가 말한다. 또 had studied, 해왔었다,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해왔었다고 말한다. 과거에 그거 했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will도 가능합니다. 내가 그 보고서 검토할게, 할 거야라고 말한다. 자, 모든 게 가능하죠. 자, 또는 현재 완료일 때도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자, 현재 완료일 때도 봐보면 지금 여기 has said, 그가 말해왔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말해왔냐? 그가 보고서를 연구한다고 말해왔다. 그 사람은 항상 한다라고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또는 했다라고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또는 해왔다라고 말해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해왔다, 또는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라는 이런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 시제가 미래 시제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가 말할 것이다라고 will say로 한다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또 다 가능해집니다. 그가 그 보고서를 검토한다고 말할 것이다.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해왔다고 말할 것이다. 해온 적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여기다 이제 여기가 좀 달라지니까 여기다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놓을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절의 시제를 이렇게 said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해보세요. 그가 말했다라는 과거 시제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말했다가 과거잖아요. 그가 그 말을 한 게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절 부분에 그 내용을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한 거 자체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말한다라는 거는 시제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건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대절 부분은 과거로 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말했어. 과거에 그 행동을 한 것을 과거에 말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과거에 할 거라고 말했다는 느낌을 살리려면 will의 과거인 would를 넣어서 would study 하면 그가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어. 과거의 그 시점에서 그때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앞으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또는 그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에 그거보다 더 과거에 했었었다라는 의미를 살려주려고 과거 완료를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데 3번 시제 일치의 주의 상황은 조동사 여러분 must, should, ought, might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그냥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 자체를 어떻게 따로 뭐 별다르게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그가 생각한다. 여기가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that 하면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일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 말이 되는 시점, 이 사람이 말한 이 시점이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 빨리 끝내야 해.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때 should는 현재 내지는 뭐 약간의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현재라고 보는 게 더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 think를 thought라고 바꿔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과거잖아요.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should를 어떻게 뭐 다른 말로 바꿔줘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의미를 같이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라고 해서 뭐 요럴 때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A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트 2로 넘어가서 시제 일치의 예외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불변의 진리, 일반적인 사실, 격언, 속담, 현재 습관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씁니다. 이거 우리 시제 공부할 때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 불변의 진리 다시 한번만 생각해 볼까요? 불변의 진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라 그랬죠? 귀요미라 그랬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근데 사실 선생님 어릴 때는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럼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더하기 1 왜 창문이게? 1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니까 창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문이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1 더하기 1은 창문도 아니고 귀요미도 아니고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죠.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요 사실은 과거 100년 전 조선시대, 조선 후기시 일제강점기 요때든 100년 뒤인 뭐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든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든 아무튼 1 더하기 1은 2죠. 이런 과학적, 수학적 사실들은 구태여 시제를 구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현재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 people didn't know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that, 그럼 목적어 지점을 길어지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게 이게 과거니까 무브스가 아니라 이거 시제를 맞춰서 같이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라면은 당연히 과거를 쓰면 말이 이상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수학적, 과학적 사실이라고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기다 현재를 써도 맞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격언, 속담, 격언 이런 것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직접 목적어 부분이 길어지게 문장으로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엄청 귀중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도 여기가 과거니 톨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웨이츠도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속담 표현이니까 아니고 이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습관에 대한 것도 요것도 이제 현재 시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that 하고 자, 그녀가 매일 저녁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요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현재의 습관이니까 이 자리를 현재 시제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또 항상 과거로 써야 합니다. 나는 배웠어요. 자,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정치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배웠어요. 할 때 여기 지점이 지금 내가 배웠다라는 요 과거의 말에 맞춰서 그냥 과거로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배운 과거보다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일어난 거는 더 과거잖아요. 더 과거에 일어났던 거를 내가 과거에 배운 건데 굳이 이럴 때 헤드 PP인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로만 표현해야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웠던 이 가정법 구문은요, 이런 시제 일치에 대한 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일치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가정법 표현 자체로만 판단해주면 돼요. 자, 그가 말한다.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자, 그가 슈퍼히어로라면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때 요 월에서 우리는 이게 가정법이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만약 슈퍼히어로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해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가 슈퍼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says를 said라고 바꿨어요. said 과거로 바꿨죠. 그럴 경우 이 뒷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처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정법 문장이니까 그냥 요대로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렇게도 같은 요럴 때는 시제가 요 said와 같은 시제와 맞춰지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말했었는데 그가 그 당시에 내가 슈퍼히어로라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그가 과거에 말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거 주장, insist 명령, 그리고 요구, 충고, 제안.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어들만 그래요. insist, order, request, demand, advise, suggest, propose. 자, 요런 단어들이 주절의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주절의 동사로 사용되면은 그러면은 이 종속절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게 되는데 이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한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예문을 봐보세요. 자, 의사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suggested는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가 위에 거는 이건 현재고, 그죠? 밑에 거는 지금 요거는 과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at 한 다음에 여기 that부터 이제 말이 이어져질 때 이렇게 말이 이어져지고 있는데, 자, 여기 that절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저기 소다팝을 마시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탄산음료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빨 썩습니다. 뭐 살찝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탄산음료를 끊어야 한다고, 그만 먹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여기 지점이 이런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내용일 때는 여기 should 동사 원형인데 이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종속절의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생각해보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에는 I로 됐는데 만약에 요 예문 I를 she로 한번 바꿔보세요. she나 he, 그냥 she로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she should stop 이런 식으로 말이 됐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녀가 탄산음료 마시는 걸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라고 할 때 요 상태에서 should가 생략이 된다면 말이 어떻게 써 있겠어요? 그냥 she stop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다. she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데 s를 안 붙여줬네.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지금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말이 요 앞쪽에 있었더라면, 요쪽에 지금 여기에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 이 말이 여기 앞쪽에 있었더라면 여기에 지금 요 s, 여기 스탑이 s를 붙이지 않는 요 원형을 써도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should가 있었던 건데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자,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또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유니트 3번 봅시다. 여기가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우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단원 자체를 여러분 별표해 줍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시험으로는 가장 엄청 자주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 중학교 시험 범위에 이런 화법이 걸린다면은 뭐 간접 의문문과 함께 화법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꼭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직접 화법이라는 것은 따옴표를 써서 말하는 거고요. 간접 화법이라는 것은요, 그 따옴표 안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화법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 부호를 사용해서, 인용 부호가 뭐예요? 이거 따옴표 말하는 거예요. 따옴표. 이 따옴표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간접 화법은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따옴표를 쓰지 않고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사라가 지금 말했어요. 나 요즘 이 노래 좋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국말로 사라는 나 요즘 이 노래 좋아 라고 말했다.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말하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말했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간접 화법. 자, 사라가 나 요즘 이 노래 좋아를, 자, 그녀는 그 당시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게 따옴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 때, 간접 화법으로 말했구만.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요. 영어에서도 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문에서 지금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직접 화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나 봐보세요. 자, 사라 said to me. 사라가 말했어요. I like this song this day.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간접 화법으로 요 따옴표를 쓰지 않고 사라 told me that she liked the song those days라고 이렇게 말하면 간접 화법으로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직접 화법과 이 간접 화법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쓰기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쓰기도 하고 간접 화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직접 화법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면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방법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said to라는 말은 told로 say 그 현재 시제면 tell로 그러니까 say 동사를 tell 동사로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say 동사를 tell 동사로 바꾸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said였다면 tol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ay to, said to 이거를 tell that, told that으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라 said to me를 said to를 told로 1단계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문장 부호였던 쉼표랑 따옴표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대절을 that을 써가지고 that을 붙여주면 되고 that은 또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었던 요 쉼표 따옴표 있잖아요. 요거 없앤 다음에 that을 써가지고 요 문장을 붙입니다. 그때 요 that은 목적격 접속사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요 안에 내용을 좀 다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옴표를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요 말을 전달하는 이 앞에 주어 사라라고 말했던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을 하도록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따옴표 안에 I는 사실은 사라가 나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라잖아요. 이거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그 사라는 여자니까 I가 sh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좋아라고 한 거는 그 노래가 좋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간접적인 말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this는 더로 바뀌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시제가 있었잖아요. 시제. 요 따옴표 안에 시제를 또 잘 맞춰줘야 돼요. 지금 told는 시제가 said to, told 이 지점은 지금 과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옴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안에가 현재로 써 있어도 의미 전달이 잘 됐던 거지만 따옴표를 벗겨낸 순간 이 told 과거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과거로 다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시대명사나 부사구 같은 것도 전달하는 입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이라고 these days 요즘이라고 말했던 이 this라는 말도 저라는 those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이렇게 찬찬히 바뀌어주는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뭔가 말이 상당히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바뀌는 거 제대로 볼 줄 아니?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이런 거 할 때 요 지점 봐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자, 특히 요 중에서 지금 이제 화법 전환 시 지시대명사 부사구에 변화되는 지점 여기 이제 잘 보고 갈게요. 별표해 주시고 자, 만약에 따옴표 안에 today라고 말했다면은 따옴표 안에 입장에서는 오늘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전할 때는 그날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now였다라면은 지금이라는 말이 그때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따옴표 안에서 여기 그러면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는 거기 이렇게 바꿔주고 따옴표 안에서 지난 last 이렇게 썼으면은 the previous를 써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last night이라는 거는 the night before 또는 the previous night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을요. this나 this 이것은 저것 대시나 those로 바꾸면 되고요. ago를 before로 바꿔주시는 거 주목해 주세요. ago. yesterday는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next는 the following 이렇게 바꿔줍니다. tomorrow는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을
이 빠짐없이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시제도 바꿔야 되죠. 그리고 거기 사용된 어떤 지시 대명사나 지시어들도 바뀌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침착하게 바꿔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 유니트 테스트 3번에 저 1번 문제 한번 같이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늦은 밤에 집에 있을 것이다. 나 밤늦게 집에 있을 거야. 자, 이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바꿔야 될 지점은 요 said를 바꿔야 되겠죠. said를 told 단어, tell 단어인 told로 바꿔야 되는 거 이거 첫 번째. 그쵸? 두 번째, 쉼표랑 따옴표를 없애면서 that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I는 사실 누구인 거죠? 케이트인 거죠. 여자 이름 같죠? she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요 would, really 이게 미래처럼 사용됐지만 어쨌든 과거 시제인 요 말에 맞춰줘야 됩니다. will의 과거는 would가 되고요. 그쵸? 그러면 would be 쓰고 뭐 home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late도 뭐 늦은이라는 말이니까 여기까지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tonight이에요. 오늘 밤. 자, 그리고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오늘 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여기 요 과거로의 말, 과거로 바꿔줘야 되죠. tonight을. 그러면 이 tonight은 우리가 that night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날 밤. 이런 식으로. 자, Kate said I will be home late tonight 이렇게 말한 걸요. Kate told that she would be home late that nigh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바꿨죠. 여기 이 that이 쓰였죠. that은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 she도 바뀌었죠. 여기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바뀌었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꿔줘야 되니까 연습을 잘 해보시고 특히 이렇게 해보시면서 위에 요 3번에 있었던 지시대명사 부사구의 변화하는 표현들 좀 많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